안녕하세요. 연금 프로입니다. 만 60세가 지나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이 끝났지만 더 높은 연금 수령액을 기대하고 무턱대고 이미 계속 가입을 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액을 크게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가 과연 나에게 연금액을 극대화해줄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위험한 덫이 될지, 그리고 납부를 하게 된다면 내 보험료는 얼마로 세팅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했을 때 매우 유리한 분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할 분들은 바로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평생 매달 나오는 연금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 일시금으로 끝이 나버리거든요. 솔직히 목돈으로 한 번에 쥐어주니까 얼핏 들을 때 그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붙는 이자가 고작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10년에서 조금 모자란 가입 기간을 이미 계속 가입으로 꽉 채워 놓기만 하면 평생 보장받는 노령연금의 자격을 얻게 되니까 내 노후 자산을 아주 확실하게 튀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 55세의 국민연금에 늦가기로 가입해서 60세까지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면 총 가입 기간은 5년이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연금 수령 자격이 안 돼서 결국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만 보태진 반환 일시금으로 받고 내 연금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서 60세부터 65세까지 딱 5년만 더 보험료를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 가입 기간 10년이라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면서 반환 일시금이 아니라 평생 노령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 노후에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도 다른 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순수하게 매달 받는 연금액 자체를 크게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단순히 내가 총 얼마를 냈느냐 이 금액 하나만으로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이 점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결국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길게 늘리는 것이 매달 통장에 꽂히는 연금의 덩치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핵심 열쇠인 셈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이미 계속 가입 기간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더 채워 넣으면 내가 추가로 납부한 만큼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액 자체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늘어난 연금액이 국가의 다른 복지 제도들과 얽히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순간 개인의 소득 인정액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선을 단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탈락해 버리거나 기존에 꼬박꼬박 받던 기초연금이 깎여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부부 동시 수급 감액이라는 까다로운 규정이 기다리고 있고, 훗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내가 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깎아야 하는 중복급여 조정 규정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계속가입을 고민할 때는 기초연금 탈락 리스크, 부부감액, 유족연금 중복 규정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폭탄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연금 조금 더 받으려다가 건강보험료로 다 뜯기는 거 아니냐라며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시는데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국민연금이 월 1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고작 월 4,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달 차 한 잔 값인 4,000원 정도를 더 내는 대신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어 평생 나오는 국민연금을 매달 10만 원씩 더 챙기는 구조니까 건강보험료 무서워서 연금 재테크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셈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16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걸 연간으로 싹 환산해 보면 약 1,9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기준을 보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상황에선 건강보험료를 단 1원이라도 따로 내지 않고 자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연금액을 조금 더 욕심내서 이미 계속가입을 신청했고 그 덕분에 매달 받는 연금이 딱 10만 원 더 늘어나서 170만 원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약 2,040만 원이 되면서 피부양자 커트라인인 2천만 원의 벽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로 전환되면서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꼬박꼬박 반영해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인상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미 계속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2, 3년 정도만 지나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연금액이 알아서 올라가면서 피부양자 기준선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나는 60세 이후부터 실제연금을 받기 전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가 의무 가입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직장에 다니든 개인 사업을 하든 소득이 있는 경우란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60세의 보험료 납부가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연금을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연금을 받기 전까지 필연적으로 수령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납부하면서 가입 기간을 영리하게 늘려나가는 전략이 되는 거죠. 이때 기존에 내가 유지하던 가입 형태가 이미 계속 가입 형태로 명칭이 바뀝니다. 60세 이전에 회사에 다니며 사업장 가입자였던 분들은 사업장 이미 계속 가입자로 개인 사업을 하는 지역 가입자분들은 지역 이미 계속 가입자로 그리고 소득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내고 계셨던 이미 가입자분들은 기타 이미 계속 가입자라는 명칭으로 연금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얼마씩 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이미 계속 가입자와 지역 이미 계속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내 소득의 9.5%를 매달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직장인 시절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똑같이 소득의 9.5%이지만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통장에 빠져나가는 돈은 딱 4.75%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만 60세가 지나 이미 계속 가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회사가 내 보험료를 나눠서 내줄 법적인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9.5% 전체를 온전히 본인 지갑에서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9.5%를 매겨서 내라는 거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시죠.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B값이라는 거예요. B값은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30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동안의 평균 소득을 정산해 보니 월 400만 원 정도였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이 사람의 과거 평균 소득, 즉 B값은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을 했을 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이 B값 400만 원에 9.5%를 곱한 36만 원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기타 이미 계속 가입자는 과거 소득이 없었거나 매우 낮았던 이미 가입자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미 가입을 해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셨던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과거에 벌었던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달 낼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소 95,000원부터 최대 605,150원까지 본인의 경제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최대 605,150원은 매년 6월까지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선을 매년 조정하는데 보통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올해 7월이 되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납부 금액도 소폭 함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미 가입자의 경우 도대체 매달 얼마를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가입자는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더라도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인 구조이기 때문이죠. 연금액은 단순히 내가 총 얼마를 냈느냐로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했느냐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자의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큰 금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 보험료를 내며 가입 기간을 계속 쌓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연금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내는 보험료를 높일수록 투입 대비 효율, 즉 가성비 측면은 점점 떨어지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보험료가 높아질수록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대비 연금액이 늘어나는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나중에 내가 매달 손해쥐는 절대적인 연금액 자체는 확실하게 커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라는 것은 내가 추가로 낸 보험료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내가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총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액과 비교해보면 내가 몇 개월이 지나야 낸 돈을 모두 회수하고 본전을 찾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전을 찾는 기간이 짧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 확실히 유리한 것이고 반대로 그 기간이 너무 길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 60세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을 때 내 월 예상 연금액이 8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을 선택해서 매달 9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65세가 되었을 때 내 예상 연금액이 월 95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내가 추가로 납부한 총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매달 9만 원을 5년 동안 냈으니까 9만 원에 60개월을 곱해 총
5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셈이 됩니다. 그 대신 매달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10만 원이 더 늘어나죠. 이제 내가 낸 총 금액인 540만 원을 늘어난 연금액 10만 원으로 나누어 보면 상계 월수는 54개월이 나옵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년이 채 되기 전에 이미 본전을 다 찾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익이 발생하는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상계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상계 연수가 9년 이하로 짧게 떨어진다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불리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계 연수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이미 계속 가입을 했을 때 앞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납부를 통해 훗날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더 내야 할 총 보험료와 매달 늘어나는 월 연금액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내 본전을 찾는 데 걸리는 상계 월수를 누구나 명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계속 가입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유지하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난 2021년에 약 54만 명 수준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까지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몇 가지 부작용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탈락 리스크와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노후에 산정되는 소득 인정액이 함께 올라가게 되죠. 이 기준선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기존에 받던 지원 금액이 깎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인데요. 은퇴 이후에 직장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도 엄연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임의계속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추후 제도인데요. 이 두 제도는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추후 납부는 과거에 원래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기간인데 사정이 생겨서 보험료를 못 냈을 때 나중에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이나 휴직을 했을 때 혹은 사업 중단이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공백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서 가입 기간은 원래대로 복구하는 방식인 거죠. 반면 임의계속 가입은 의무 납부 기간이 이미 다 끝난 이후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입 기간을 더 늘려나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1년이나 2년처럼 짧게 가입하는 경우보다 4년이나 5년 정도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건만 잘 맞는다면 짧게 끊어서 납부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의무 납부가 종료되는데 이때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분들은 의무 납부가 끝난 다음 달부터 바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0세가 되자마자 공백 없이 바로 이어서 가입하게 되면 최대 5년, 즉 연금을 받기 전인 65세까지 기간을 꽉 채워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매달 받는 연금액의 덩치도 함께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60세의 납부가 끝난 뒤 한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 비로소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알게 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 납부가 끝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2년치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임의 계속 가입은 무조건 5년까지만 가능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제도는 본인이 원한다면 그 이후에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70세나 80세까지도 납부 자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서 임의 계속 가입을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매달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굳이 내 돈을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연기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만 나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아서 연금을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연기연금은 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무려 7.2%씩 증가하는 강력한 혜택을 줍니다. 이걸 임의 계속 가입과 비교해보면 명확한 차이가 보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내 돈으로 보험료를 1년 더 납부해야 연금액이 약 5% 정도 증가하는 구조인 반면에 연기연금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서도 그저 수령 시기만 미루는 것만으로도 1년에 7.2%씩 연금액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두 제도 사이에 약 1.2포인트의 효율성 차이가 발생하는 셈인 거죠. 마지막으로 임의 계속 가입이 시작되는 60세 시점에는 앞으로 납부할 5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선납도 가능하니까요. 이 선납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챙겨야 하는 납부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본인의 자금 흐름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름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 둘 다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내는 제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죠. 먼저 임의 가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 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거든요.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해 보면 연금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훨씬 든든하겠죠. 그래서 전업주부가 나는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해서 나중에 연금을 꼬박꼬박 받겠다라고 선택하면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 계속 가입은 이미 만 60세가 지나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완전히 끝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의 계속 가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 연금 프로가 직접 여러분에 맞는 맞춤형 연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